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 앞에 있는 그 글라스타워에서 한 130분, 140분 정도의 그 인피니언 직원을 이끌고 있는 그 인피니언의 대표이사 이승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이제 도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넘버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많이 그 세상에 팔리고 있냐면요. 350조 정도 됩니다. 350조. 근데 그 중에서 오토모티브 쪽에 있는 반도체 그 사용량은 10분의 1도 안 되는 27조입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이 27조 시장에서 현재 5개의 OEM 메이커들, 전 세계의 가장 큰 OEM이라고 하면 폭스바겐, 포드, GM, 그 다음에 토요타, 현대자동차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5 큰 자이언트 오토모티브 컨트리,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미국, 새롭게 부상한 차이나, 이 5개의 컨트리와 5개의 OEM이 지금 27 빌리언 US 달러를 거의 대부분을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스트 오브 월드에서는 거의 아주 스몰 포션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27 빌리언의 반도체 마켓 쉐어를 보면 역시 5개의 세미컨덕터들이 지금 27 빌리언을 거의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피니언이 여기에 5개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그런 오토모티브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로 이루어졌냐? 파워 반도체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스 반도체,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페리페리얼, 디스크리트 컴포넌트들, 이렇게 4가지의 큰 반도체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 군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파워 쪽이 7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MCU 쪽이 6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센서 쪽이 4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디스크리트 컴포넌트, 페리페리얼 디바이스들이고요. 이 27조 원은 그러면 27조 US 달러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전 세계 자동차 지금 생산량이 9천만 대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6년 시장에. 그럼 9천만 대를 27조 원으로 나누면은 한 대당 319 US 달러 정도의 반도체 컨텐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기억해서 300달러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한 40만 원 정도의 반도체가 자기 차에, 에버리지 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그러면은 시장이 9천만 대인데,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15억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노트북이 1년에 2억 2천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아직도 2억 8천만 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시장은 지금 9천만 개밖에 안 되고, 핸드폰 시장, 또 스마트폰 시장은 15억 개인데, 9천만 대가 15억 개를 따라잡으려면 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인구가 지금 핸드폰은 거의 다 사고 있다고 봐도 자동차는 그렇게 못 살 겁니다. 그러면은 9천만 대가 거의 자동차의 앞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거의 1억 대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반도체는 매년 8% 정도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그 비결은 바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4가지의 메가 트렌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DAS, 여러분이 아마 생소하게 들을 겁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글로서리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드밴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단계를 레벨 1부터 레벨 5로 나누는데, ADAS는 레벨 1, 2를 가지고
우리가 ADA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D, 정말로 그 autonomous driving, 그 자동 드라이빙은 레벨 3, 4, 5를 가지고 autonomous driving이라고 합니다. 이쪽의 마켓이 앞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늘기 때문에 제가 이 토픽을 오늘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느냐? 현재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반도체 양은 300불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조금 이따가 도표를 보여주겠지만 그 더블이 되는 반도체가 그 자동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옆 그림에서 나오는 클린카. 지금 여러분에게 보는 좀 생소한 단어인 그 IC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인터널 커머스션 엔진이라고 해서 그 기화 엔진, 그러니까 그 엔진을 그 사용하는 그냥 지금 현재 커머스션 차들입니다. 그 차들에 어떻게 그 에미션을 감소할 수 있고 CO2 양을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그 포커스되는 테크놀로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인터널 커머스션 엔진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금만 쓰고 그거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일렉트릭 비클이라든지 퓨얼셀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XEV 시스템을 여기에 그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작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도요타가 벌써 1년에 100만 대의 하이브리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거의 1년에 10만 대를 넘게 그 전 세계 시장에다가 하이브리드 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 그 BYD라 이런 그 EV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커머셜 비클들,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그 상용화된 비클들을 전부 다 EV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제가 소개했듯이 중국 사람들은요.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리딩하는 자동차 I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널 커머스션 엔진의 그 리더가 되기 힘듭니다. 벌써 이 네 나라가 전 세계를 석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캐치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클린카를 기술로 해서 이 지금 컨버션 엔진을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두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IoT 또 일반 테크놀로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가 반드시 이 그 새로운 트렌드에 자동차 그 모바일 쪽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커넥티비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나중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자동차에다가 커넥트를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뭐 여러분의 그 개인 일을 한다고 치면은 자동차 타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여러분 생활의 2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동차에 포커스된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일을 한다면은 그 개인적인 그 역량이 20% 30%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개인의 그 질 생활이 20% 30%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넥티비티는 반드시 그 앞으로 그 생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면은 구비를 해야 되는 필수품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 같죠. 근데 이 커넥티비티를 사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시큐리티입니다. 그 커넥티비티를 구현을 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커스를 두지만 시큐리티가 만약에 보장되지 않는 그 커넥티비티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그 지옥이 따로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그 해킹 기술이 바로 커넥티비티를 다 부러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그 잘못된 데이터를 오류 데이터를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핵폭탄보다 아마 더 무서운 그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만약에 커넥티비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요. 그래서 시큐리티는 커넥티비티하고 같이 병행돼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네 가지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클린카,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렇지만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큐리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27빌리언, 그러니까 27조 원밖에 안 되는 마켓을 2배, 3배, 4배까지 키울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요.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한테 그 딜리버리 할 줄 메시지는요,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 다음에 그 어드밴스드 그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시스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이 발이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중요한 핵심, 센서는 우리 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팅은 우리의 이제 디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 우리의 발, 그러니까 뭐 페달을 밟는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손, 조향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휴먼 드라이브의 툴이 반도체를 통해서 완전히 그 변화해가지고 그 기계가,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휴먼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은 센서는 누가 하느냐? 크게 5가지의 센싱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센싱 툴입니다. 첫 번째가 레이더 솔루션. 레이더 솔루션은 지금 현재 국제 표준으로 24GHz하고 77GHz를 자동차에 쓸 수 있게 해줬는데, 77GHz 내역은 76부터 81GHz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24GHz는 안타깝게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2018년 내후년에 이것을 광대역으로 쓰지 말고 그 24GHz 내역에 한정돼서 쓰라고 해서 지금 페이드 오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레이더는 이제 RF 프리퀀시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사람의 눈처럼 그 앞에 전방 후방을 주시를 해가지고 그 컴퓨팅 자료를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레이더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리다에 비해서. 왜냐하면 RF고 리다는 카메라 같이 빛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밤에도 물론 잘 보이지만은 리다는 약점이 눈하고 비 같은 이런 그 오브젝트의 그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굳은 날씨,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하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 굳은 날씨에 밤에 어두운 밤길에 아주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 내가 그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쓴다면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아주 범용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다스의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이제 많이 발전돼 가지고 현재 카메라의 약점은 그 뎁스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죠. 리다나 레이더는 뎁스가 메저링이 가능한데 카메라는 뎁스 메저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로는 절대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리다나 레이더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소닉, 현재 지금 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쓰고 있는 아주 단거리용으로 파킹 오토노머스라든지 아니면 그 리어 뷰라든지 리어 워닝이라든지 백 워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울트라소닉입니다. 아주 단파를 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고 10cm까지도 판별이 가능한 그 좋은 아주
싸고 좋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의 센서가 현재 시장에 있는데 이 센서를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래픽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이 센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모읍니다. 다 모은 것을 센서 퓨전 MCU가 그것을 받은 데이터를 디시즌을 할 수 있도록 그 컴퓨팅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도메인 컨트롤러, 그러니까 그 엔진 제어부죠. 동력 제어부. 그쪽에다가 라이트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액추에이터가 액추에이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오더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도메인에서는 조향, 그러니까 그 자동차 바퀴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자동차 바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조향 장치에 정확한 명령을 전달을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전체적인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이제 그 근간을 이루는 레이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에코치가 감싸고 있듯이 자동차를 센서가 완전히 감싸는 장치가 자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레벨 2에서는 그 레이더가 3개, 카메라가 1개 정도의 컨벤셔널한 그 센서 인터페이싱을 통해서 그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콜리션 디텍션 워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벨 2의 그 근간을 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그 액티브하지만 수동적인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고 레벨 3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페이스가 됩니다. 그때는 레이더는 전후방으로 6개가 있어야 되고 리다는 반드시 1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모듈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이 3개를 조합해가지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전 단계인 레벨 3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레벨 3는 무엇을 하냐? 이것은 이제 하이웨이 어시스턴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EQ900들은 지금 하이웨이 어시스턴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지금 아우디의 A6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이웨이 어시스턴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잠시 한 30초 동안이라든지 10초 동안이라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메일을 쓸 때 하이웨이 어시스턴트 기능을 넣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하이웨이에서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까지 구현을 하려면 레벨 3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레벨 4, 5까지 궁극적으로 가려면 레이더가 10개가 필요합니다. 이상. 그리고 카메라도 18개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리다도 1개의 리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휴지한 시스템이 되고 완전히 그 자동차를 센서가 둘러싼 코쿤 형식의 그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ADAS 시스템이 장착이 된 차들은 얼마나 밸류가 있냐 보십시오. 레벨 2에는 한 100불 정도의 코스트 반도체 컨텐츠가 거기에 애드가 됩니다. 그러나 레벨 3, 레벨 4, 5로 돌아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400불 정도, 레벨 4, 5는 심지어는 550불 정도의 반도체 컨텐츠가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에디셔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대당 300불 정도, 320불 정도의 그 반도체 컨텐츠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동차 오토노머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레벨 2는 100불, 그러니까 420불 정도의 밸류가 되겠죠. 그리고 레벨 3는 400불, 2배의 밸류가 되겠죠. 레벨 5는 550불, 3배의 밸류가 거기 반도체 컨텐츠가 거기 애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레이더의 칩셋은 지금 현존하는 그 가장 어드밴스드 칩셋은 인피니언 칩셋인데요. 그 보시면은 실리콘 저마니움이라고 그 제일 뒷페이지에 그 그로서리를 보시면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리콘 저마니움 그 테크놀로지가 가장 어드밴스드 된 그
그 반도체의 그 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피니언은 세이프티 피처를 넣어가지고 한 개의 칩에 모든 것을 그 RF 를 다 묶어서 원칩 솔루션으로 인터페이스를 지금 트랜스버를 구현을 했고, 거기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가 베이스밴드 쪽에서 컨트롤하고, 그 프로세스를 그 세이프티 파워 서플라이가 그 세이프티 인티그레이션 레벨 3, 4, 5를 맞추는 그런 그 워치독 기능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널 비클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세서 시스템을 거기다 같이 구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레이더 토탈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인피니언 시스템을 레이더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간단히 보여주면 그 ACC, 그 오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 포워드 컬렉션 워닝을 하는 그 FCW 요런 정도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77GHz의 그 실리콘 갈마늄 테크놀로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76에서 77GHz의 솔루션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이건 지금 액티브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차에 워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까지 밟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돌이 예상될 때 브레이크까지 밟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는 77GHz 실리콘 갬릿라이트 테크놀로지를 쓰지만 이제 벌써 2018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은 그 77GHz RF 솔루션의 CMOS 테크놀로지를 씁니다. 이것은 76부터 81GHz까지 5GHz 전대역을 다 플렉시블하게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레이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스팟, 그 아주 짧은 거리는 24GHz를 쓰는데 2018년 정도부터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것을 광역 대역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 쓰지만 미국, 유럽은 77GHz 그 CMOS 테크놀로지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소닉은 기속적으로 파킹 어시스턴트의 저가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고가형은 76에서 81GHz대의 레이더 솔루션으로 CMOS 테크놀로지로 곧 리플레이스 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센서 칩은 그 프론트 쪽에 프론트 카메라, 지금 요거는 이제 카메라 시스템의 오버뷰를 나타낸 건데, 카메라 쪽에 이제 센서 칩은 프론트 카메라는 그 시그널 프로세서들이 사용이 되고, 시그널 프로세서의 세이프 호스트는 이제 어릭스 시그널 프로세서를 계속 와치독하는 기능을 하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그널 프로세스들이 계속 동작을 하는지 계속 와치독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니터링은 릴3라는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의 모니터링, 이거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든지 카메라 솔루션으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그 릴3는 이제 그 TOF 솔루션인데 그 3D 디멘션의 뎁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시그널 프로세스와 세이프티 호스트, 파워 서플라이가 묶여가지고 카메라 인터널 쪽, 엑스터널 쪽에 시스템을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계속 잘렸는데 지금 스킬드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간단하게 오늘 제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오버뷰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다스 쪽은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아다스의 모든 센싱 인터페이싱을 도메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을 디시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의 밸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된
그 데이터를 뉴 인포메이션 커넥티비티 게이트웨이라든지 항상 켜 있는 커넥티비티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레벨 2에서 레벨 3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센서가 지금 현재 나온 센서는 센서의 데이터를 보고 이 센서가 우롱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대로 된 데이터, 센서 1, 센서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센서에 2개의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1에서 라이트한 다이고너시스 데이터가 나오고 센서 2에서 만약에 우롱 데이터가 나오면 1, 2를 비교해서 이 데이터는 우롱이다. 그래서 센서 1, 이 센서의 인포메이션을 조향 쪽 디시전 하는데 쓰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조 센서를 또 하나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노머스는 반드시 지금 일반 자동차는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사람이 대신해가지고 림프 모드로 들어가는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반드시 사람이 손을 안 대고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를 하나, 둘, 셋 계속 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센서가 우롱 말펑션을 일으키면 두 번째 센서가 반드시 림프홈으로 가지 말고 계속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세 번째 센서는 그거를 계속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센서가 하나 붙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정은 워낙 민감하고 사람이 손으로 핸들하는 것을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동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의 워커라운드 솔루션을 반드시 그 시스템에다가 구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어시스턴트는 아마도 2015년에 2천만 대 정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9천만 대 중에서 한 2천만 대 정도 차가 레벨 1의 어시스턴트를 장착하고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사정이 달라지죠. 4천만 대의 차, 아마 5년 후에는 한 1억 대가 넘겠죠. 그런데 한 4천만 대의 차, 한 40%의 차가 어시스턴트 레벨 2 기능을 가지고 모든 아다스 기능이 절반 정도의 차가 아다스 기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레벨 3로 도약되는 것은 아마 2025년 정도에 1,000만 대 정도의 차가 레디가 돼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5년 후에 1,000만 대의 정도 차가 풀리 오토매티드 되고 궁극적으로 아마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만 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10%의 차들이 드라이브레스 차를 2035년에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건 저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IHS라는 공식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인데 그때 되면은 자동차의 밸류는 반도체의 밸류는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설명을 잠깐 이제 중단하고 워낙 방대하니까 제가 그냥 기본만 지금 가지고 추출을 했습니다. 크린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린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이제 컨버션 엔진 쪽에 낙스라든지 CO2 컨트롤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새로운 이제 기술이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됐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적으로 파워와트가 낮은 것들이나 킬로헬스가 굉장히 낮고 높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모스펫을 썼고 와트 수가 높거나 볼테이지가 높은 것들은 전부 다 IGBT를 썼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가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됐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은 굉장히 많은 큰 와트 수하고 굉장히 빠른 프리퀀시를 우리들한테 프로바이드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실리콘 갤림나이트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가 훨씬 더 빠르고 더 광역이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에는 안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동차에도 쓰여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기술은 아주 어드밴스된 기술로
완전히 반도체의 그 매테리얼을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이 인버터, 부스터, 온보드 차저, DC-DC 컨버터 이런 쪽에 지금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그 들어가는 것은 이제 베어다이, 뭐 보시라든지 콘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메이저 그 티어 1 업체들은 워낙 회사가 크고 그 생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베어다이를 저희한테 사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인터페이스를 그 인버터나 그 DC-DC 인버터 억설리우스 모듈을 만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스케일러블한 프로덕트라든지 플러그 인 플레이 된 그 저희가 보장하는 거의 0ppm의 그 0ppm에 그 다다라는 반도체 정도의 릴라이비리티를 가진 프로덕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어다이 솔루션의 장점은 플렉시빌리티지만은 ppm 레이시오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한다고 한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플러그인 플레이든지 스케일러블 프로덕트는 굉장히 그 ppm 레벨이 반도체하고 거의 똑같은 아주 릴라이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어느 정도의 밸류가 애딩이 되느냐? 일반 컨버스션 엔진에 대해서. 일반 컨버스션 엔진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39불의 반도체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파워하고 센서하고 마이컴을 애드를 하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카 같은 정도는 아주 조금밖에 그 반도체 컨텐츠가 안 들어가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되는 712 그 US 달러의 반도체 컨텐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그 차에 비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EV로 가면은 일반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아예 파워,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분해 가지고 한 705불 정도의 컨텐츠를 반도체 컨텐츠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티비티하고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IoT가 자동차의 온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 트라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모바일 쪽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차하고 연계시키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자동차에 구현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차에 연계시키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벽한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뭐 모바일 쪽 어플리케이션만 그 인터페이스가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까지 지금 그 벌써 어댑팅이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맨 마지막 단계인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컨트롤 같이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진 자동차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큐리티를 어떻게 이 커넥티비티에 그 녹여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그린카고 아무리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고 그리고 커넥티비티로 완전히 묶여진 차라도 시큐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차라면은 움직이는 그 무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큐리티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블록 다이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전체적인 그 데이터 퓨전, 그 데이터를 그리고 텔레마시스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모읍니다. 모뎀 칩을 통해서 모은다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인텔 칩, 엔비디아 칩, 그 프로세서들이 다 모읍니다. 그럼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칩들은 가격이 굉장히 나가는데 저 오릭스 칩은 이 칩들의 뭐 한 10배 정도 싼 아주 그 스몰 MCU, 서브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 칩의 와치독 기능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서 그 우롱 데이터라든지 그
그 우렁 그 판단을 갖다가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맞는지 그 와치독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모든 연산 중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시스템을 워크아라운드 솔루션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임플리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피처는 뭐냐면은 그 지금 오릭스 트라이코어로 지금 이걸 구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서넷 모듈이라든지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유니크한 그 시큐리티 칩을 그 인피니언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비티를 구현을 하고 하드웨어 시큐리티 베리어를 저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온타임 에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자동차에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서버가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동차에 로딩을 할 때 그게 바로 그 로딩하는 방법이 이제 소타입니다. 그래서 그 소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그 서비스 어센티피케이션 칩이라는 그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칩 두 가지가 바로 그 SLE76이나 SLE97 그 다음에 그 D가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라는 두 개의 칩을 가지고 이것을 그 리시빙하고 이 리시빙한 것을 이쪽에서 계속 그 와치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은 것을 여기 센트럴 스토리지에 가기 전에 오릭스가 받아가지고 센트럴 게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라이트한 타임에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타겟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버퍼에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다운로드 받고 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그쪽에서 그 안전하게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소타의 기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해가지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든지 그 크린카라든지 커넥티비티라든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여자친구라든지 신부 또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그 혜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중에서 2시간, 3시간을 이런 식으로 텔레폰 콜, 라이팅, 뭐 인조이 이팅, 드링킹, 리딩 북, 런, 워크 이런 것을 자동차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드림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와 더불어서 세이프티 사이드 휴먼의 에러가 90%인데 그 90%의 에러를 maybe 머신이 0%로 다운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지금 여겨지는 테크놀로지고요. 그 다음에 CO2가 엄청나게 이제 감소돼서 그린 그 세대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엄청난 베네핏이 팔로잉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가장 그 맞는 방향의 테크놀로지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컨버션 엔진의 2%의 성장은 반드시 지금 앞으로 30년 동안 8% 이상의 성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드리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나온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팩터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그 새로운 자동차의 트렌드가 열려 있고 이제 각국의 5개 나라들은 각축을 벌일 것이며 또 어쩌면 신생 나라가 여기에 위협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5개의 OEM은 굉장히 이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일 것이고 거기에 또 신생 그 OEM들, like 구글 같은 컴퍼니들이 여기에 도전장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개의 나라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캐치업을 못한다면 완전히 이 5개의 나라에서 제외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경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새로운 그 자동차의 비전을 반도체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공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